평온해 보였던 궁궐의 새벽 차가운 안개 너머로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맹인 판수 아구지. 그가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고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아구지는 수백 년 전 왕좌에서 밀려나고 처참하게 버려졌던 한 왕족의 핏줄이었습니다. 왕권 다툼 속에서 존재조차 지워진 채 궁에서 쫓겨난 한 어린 왕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복수심과 분노가 세대를 거쳐 아구지라는 형상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맹인이 된 이유도 스스로의 눈을 찔러 진실을 외면한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되찾으러 왔다. 내가 잃은 왕좌를, 나를 버린 이 궁을 피로 되돌릴 것이다. 그의 저주 섞인 음성은 궁 전체를 감싼 채 무언가 무거운 기운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궁궐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바로 여리의 몸에는 과거 용의 피를 이은 봉인된 핏줄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귀궁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한때 이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귀물들의 궁이 있었고, 그 궁의 문은 단 한 사람, 용의 피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리의 정체를 모른 채 그녀를 지키려는 강철. 하지만 이정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왜 아구지가 여리만을 노리는가? 왜 귀물들이 여리 근처에만 몰리는가? 그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할 때 더 큰 충격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 이정은 김봉인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구지를 궁에 들인 자가 당신입니까? 김봉인은 고요히 웃으며 손을 뻗어 작은 벽은양 유리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짙은 자웅색의 독약이 담겨 있었죠. 궁의 진실은 내가 아닌 자들이 말하게 해야지.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독을 마시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정은 피를 토하는 외조부를 붙잡고 절규하지만 이미 김봉인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이제 아구지를 막을 수 있는 단서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혼돈뿐. 동시에 궁의 지붕 위로 수십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오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아구지의 목소리가 궁 전체에 울려 퍼지죠. 그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귀궁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 과연 강철과 여리는 자신들이 속한 이 판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수, 피, 그리고 운명, 모든 것이 얽혀있는 이 궁궐에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궁궐에 다시 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꽃은 피를 머금은 채 피어나고 있었죠. 궁궐 내에 급작스레 내려진 혼례식 명령. 주인공은 강철이와 여리였습니다. 이정은 직접 어명을 내려 두 사람의 혼인을 추진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왕실 안정과 귀물에 대한 백성의 공포 진정.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정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이를 보는 복잡한 눈빛, 여리를 마주한 짧은 침묵. 그 눈빛은 누구보다 두 사람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점점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궁궐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채홍색 비단과 연꽃 무늬 등이 궁을 장식하고, 여리는 처음으로 궁의 주인처럼 치장되지만 그 눈빛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점점 강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례식을 하루 앞둔 밤, 여리는 혼례복을 입어보던 중 방 안의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죽은 나인 앵두의 모습. 그녀의 입에선 피가 흐르고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혼례는 함정이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귀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리는 혼비백산한 채 정신을 잃고 그날 밤 꿈에서 자신이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 귀물 무리 앞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혼례식 날이 밝고 전궁이 화려하게 꾸며집니다. 왕은 차분히 자리하고 강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혼례복을 입습니다. 그 순간 궁궐 깊은 지하에서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혼례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갑작스레 하늘이 붉게 물들고 어디선가 검은 연기와 함께 귀물 무리들이 궁을 습격합니다. 그들은 혼례식장에 난입해 백성과 신하들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궁궐. 여리의 눈동자엔 이상한 붉은 기운이 스쳐가고 강철은 본능적으로 그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순간 아구지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혼례는 그저 문을 여는 의식일 뿐, 이제 귀궁은 완전히 깨어났다.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은 강철은 즉시 여리의 손을 잡고 혼례식장을 빠져나오려 합니다. 그러나 귀물들이 몰려들며 길을 막고 여리의 안에서 무언가 어두운 힘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강철은 망설입니다. 그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귀궁의 열쇠가 된 여리를 막아야 하는가? 그때
왕 이정이 나타납니다. 수십 명의 금군을 이끌고 귀물무리와 대치하며 외칩니다. 지금부터 왕실은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피의 혼례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의 눈엔 왕의 결단과 동시에 한 남자의 비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리는 속삭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의 열쇠라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녀의 말에 강철은 크게 고개를 젓고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합니다.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정하지 못해. 넌 그냥 너일 뿐이야. 강철과 여리의 혼례는 이대로 피로 끝나는 것일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례의 붕괴, 귀물들의 습격, 그리고 깨어나는 여리의 힘. 그 혼돈의 중심에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철의 동생, 그리고 이무기의 피를 잇는 마지막 존재 비비. 비비는 어릴 적부터 형 강철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인간과는 다른 본능을 지닌 이무기의 후예로서 늘 경계받고 외로웠던 존재. 그의 전부는 강철이었고 그 믿음 하나로 인간 세계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철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귀물 사냥꾼으로 태어난 형이 점점 인간의 감정에 물들어가는 것. 비비는 그 변화가 두려웠고 언젠가는 형마저 인간 편에 서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형은 지금도 모른다. 저 여자가 어떤 위험한 존재인지. 귀물의 피를 가진 자가 감정에 물들면 결국 파멸을 부르는 법이야. 비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여리를 제거하는 것.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구지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의 편인 척하며 뒤에서는 아구지에게 정보를 흘려준 존재. 그가 바로 비비였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귀물의 완전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검은 구슬,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지우는 비술. 하지만 그 역시 인간 세계에 익숙해졌고 형과 함께한 기억은 누구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을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 집착이 결국 그를 배신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혼례식이 무너지고 궁궐은 귀물의 습격으로 붕괴 직전. 비비는 조용히 다가와 여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널 없애야 형이 살 수 있어. 여리는 눈을 크게 뜨고 비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형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비비의 손에 검은 구슬이 들려지고 그 힘이 일렁이기 시작할 때 강철이 뛰어듭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소리칩니다. 비비야, 그건 형을 위한 게 아니야. 형은 내가 인간처럼 살아가는 걸 누구보다 기특하게 생각했어. 비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에 쥐어진 검은 구슬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힘을 품고 있었죠. 형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 말과 함께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이 궁 전체를 뒤덮으며 폭발합니다. 강철과 여리, 이전까지 모두 강력한 기운에 의해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리의 몸에 잠들어 있던 용의 피가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동자는 붉게 물들고 등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비늘이 번쩍이며 그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합니다. 비비의 배신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그의 외로움을 알아주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을까요? 이제 귀궁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문턱을 넘고 말았습니다. 궁궐은 붉게 물들었고 핏빛 혼례는 파괴되었으며 비비의 배신은 형과 동생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귀궁, 그 전설 속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과 이정, 그리고 비비까지 검은 기운의 폭발에 쓰러지고 난 직후 오직 여리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게 붉어지고 손끝에서는 푸른 불꽃 같은 에너지가 흘러나왔죠.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며 궁궐 가장 깊은 지하에서 오래된 문 하나가 스스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궁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금기의 궁입니다. 왕실의 탐욕과 실험으로 만들어진 금단의 영역, 그리고 그 안에 봉인된 수많은 왕족의 원혼과 귀물들. 그때 문 너머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아구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맹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눈을 되찾고 오랜 세월 억눌렀던 왕족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왕의 형상으로 변해 있었죠. 귀궁의 문이 완전히 열리자 땅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이 꺼진 궁전, 부패한 왕좌 위에 앉아있는 유령들, 이무기의 해골, 그리고 피로 물든 금장 천장. 여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에 이끌리듯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폭발하고 숨겨져 있던 용의 문양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제 여리는 더 이상 인간도
귀물도 아닌 귀궁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쓰러졌던 왕 이정이 상처투성이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귀궁의 전설을 알고 있었고 왕실이 그곳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왕가의 죄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막아야 해. 이정은 스스로의 피를 흘려 귀궁의 봉인을 다시 닫으려 하지만 이미 여리의 각성이 모든 봉인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강철 역시 정신을 되찾고 귀궁 입구에 도달합니다. 그는 여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리야, 돌아와.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잖아. 하지만 여리의 눈엔 고유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아, 나도 몰라. 내 안에 이 목소리가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이궁의 기억인지. 아구지는 최후의 일격을 위해 여리의 힘과 자신의 귀력 그리고 왕실의 피가 담긴 아기테를 이용해 완전한 귀궁 개방 의식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모든 귀물들이 울부짖으며 궁궐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붉게 갈라지고 대지에선 피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여리는 아구지의 손을 잡기 직전 강철이와의 추억, 외할머니 넙덕의 웃음, 왕 이정의 슬픈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귀궁은 기억 속에만 있어야 해. 여리는 스스로의 힘을 끌어모아 귀궁의 중심을 향해 몸을 던지고 강철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지만 이미 그녀는 빛으로 터져 사라져버립니다. 귀궁은 흔들리고 문은 다시 닫히기 시작하며 모든 귀물들이 먼지처럼 사라져갑니다. 아구지는 통곡하며 무너지고 비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강철은 무너지는 궁을 뒤로 한 채 여리가 사라진 곳을 붙잡고 오열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리야, 난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귀궁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9화 예상 전개 4부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드라마 영상 콘텐츠를 함께 해주세요.